페이지를 예를 들어 1로 지정을 하면 라인 1부터 라인 20까지의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페이지를 2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해당되는 라인 21에서 40까지가 표시되고, 반갑습니다. 엑셀러 권현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엑셀 기본 함수 중 하나인 옵셋 함수의 평범하지 않은 사용법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옵셋 함수는 엑셀의 기본 함수이면서 아주 중요한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함수는 기준 셀로부터 정해진 행과 열만큼 떨어진 곳에 있는 지정한 범위를 구해주는 함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본 시트에 보면 1부터 50까지 숫자가 모두 10개 행, 5개 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준 셀인 B3셀로부터 행 방향으로 하나, 둘, 셋, 4만큼 떨어져 있고 열 방향으로 2만큼 떨어진 곳에 있는 22라는 이 데이터로부터 행 방향으로 2, 열 방향으로 3만큼에 해당되는 이 노란색 부분의 합계를 구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H4셀을 선택하고 sum 괄호를 열어줍니다. offset 괄호를 열고, offset 함수는 기본적으로 5개의 인수를 가집니다. 그 중에 3개는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되고 height와 width 값은 입력하지 않아도 기본 값인 1을 가지고 옵니다. offset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기준 셀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이 예에서는 기준 셀이 빨갛게 표시한 B3셀이 되겠습니다. 콤마를 하고, 노란색 영역은 기준 셀인 B3셀을 기준으로 해서는 행방향으로 하나, 둘, 셋, 4만큼 이동을 하죠. 그래서 4를 입력하고 콤마를 입력합니다. 열 방향으로는 BC니까 1만큼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콤마를 합니다. height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올 행수를 뜻합니다. 노란색 영역은 2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2를 입력하고 콤마를 입력합니다. 노란색 영역은 열 방향으로는 3개의 열만큼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3을 입력하고 괄호를 한 번, 2번 닫아서 sum까지 괄호를 닫아줍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면 노란색 6개 셀의 값은 153이라고 합니다. 범위를 지정하고 화면 아래쪽을 보면 합계는 153이라고 하죠. 수식을 통해서 구한 결과 153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옵셋 함수의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죠? 옵셋 함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로 해볼 예제는 원하는 범위만큼 합계와 평균을 구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제 1 완성 시트를 보게 되면 1월부터 12월까지 각 품목별 실적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작월과 몇 개월치 데이터를 가지고 올 것인지를 결정하고 품목을 지정하면 그 지정한 데이터에 해당되는 영역만큼 합계와 평균이 구해집니다. 예를 들어 시작월을 1월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월수는 1월부터 예를 들어 3개월치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고 가정을 해보죠. 품목은 드롭다운 상자를 이용해서 여러 품목 중에서 아메리카노 품목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1월부터 3개월 동안의 아메리카노 실적, 이 부분이 되겠죠. 범위를 지정해 보면 합계는 4682, 평균은 1561이라고 합니다. 수식을 통해서 구한 합계와 평균과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작월이라고 하는 것은 1월부터 12월 중에서 몇 월 데이터부터 합계를 구할 것인지를 지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직접 1이라고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B셀에는 개월수를 지정하도록 합니다. 손으로 직접 입력할 수도 있지만 좀 더 편리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스핀 단추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리본 메뉴 중에서 개발 도구 탭이 보이지 않으면 리본 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엑셀 옵션 대화 상자에서 리본 사용자 지정을 선택했다면 오른쪽에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개발 도구 항목 앞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클릭해서 체크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개발 도구 탭이 나타날 겁니다. 개발 도구 탭에서 컨트롤 그룹에 있는 삽입,
양식 컨트롤에 있는 스핀 단추를 선택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ActiveX 컨트롤을 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양식 컨트롤에 있는 스핀 단추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C2, C3셀 정도로 가서 적당한 크기로 스핀 단추를 그려 넣습니다. 참고로 스핀 단추는 회전자라고 하기도 하고 스피너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적당한 용어를 섞어서 쓰겠습니다. 스핀 단추 또는 회전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컨트롤 서식 메뉴를 선택합니다. 최소값은 1로 지정을 하고 최대값은 1월부터 12월까지 12달밖에 없기 때문에 12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셀 연결 항목을 선택해서 활성화시킨 다음 개월수가 들어갈 B2셀을 클릭해주면 셀 연결 부분이 B2라는 셀 주소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스피너를 클릭하게 되면 위쪽 버튼을 누를 때마다 값이 1씩 늘어나고 아래쪽 버튼을 누를 때마다 값이 1씩 줄어듭니다. 다음은 품목이 들어갈 B3셀을 선택하고 품목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지만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좀 더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B3셀을 선택한 다음 데이터 탭, 데이터 도구 그룹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명령을 선택합니다. 대화 상자에서 제한 대상은 목록으로 지정을 하고 원본 항목을 클릭한 다음 품목이 들어있는 A9에서 A18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B3셀 오른쪽에 있는 드롭다운 버튼을 이용해서 원하는 품목을 선택하기만 하면 그 값이 B3셀에 표시됩니다. 이번에는 C3셀을 선택합니다. C3번 셀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선택한 이 품목이 전체 데이터 중에서 몇 번째에 있는지 그 위치를 알아내기 위한 수식을 작성합니다. 이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는 매치 함수가 되겠습니다. 등호 표시를 한 다음 매치 그리고 괄호를 열어줍니다. 룩업 밸류는 값을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B3셀을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콤마를 하고 이 값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A9에서 A18셀 영역에서 찾으면 되겠죠. 그리고 콤마를 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기 위해서 0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스핀 단추에 가려져서 값이 보이진 않지만 C3셀을 선택해보면 수식 입력줄을 통해서 매치 함수의 값이 얼마인지는 F9키를 눌러보면 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아메리카노라고 한 이 값은 A9에서 A18 영역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ESC 또는 Ctrl G키를 누르면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테이블 중에서 B8에서 M8 영역까지에는 숫자 값이 들어있지만 실제로는 1월부터 12월까지 월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사용자 지정 서식을 적용해서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B8에서 M8 영역까지를 범위로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Ctrl 1키를 누르면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바로 호출이 됩니다. 표시 형식의 범주 탭에서 사용자 지정 범주를 선택하고 형식 부분으로 가서 샵 그리고 월이라고 입력한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지정한 영역에 들어있는 실제 값은 숫자이지만 화면으로 표시되기로는 숫자 뒤에 월이라는 글자가 붙어서 표시가 됩니다. 데이터를 작성할 때 왜 1월, 2월, 3월 이런 식으로 문자열 형태로 입력하지 않고 숫자로 입력해서 사용자 지정 서식으로 변환을 하는지는 뒤에서 수식의 내용을 보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B5셀을 선택합니다. 지금 지정된 조건은 1월부터 시작해서 3개월까지 데이터를 합계를 구하되 품목은 아메리카노인 데이터를 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메리카노가 들어있는 1월, 2월, 3월 이 부분에 대한 합계를 구하겠다라는 얘기죠. B5셀을 선택하고 등호 표시를 합니다. sum 괄호를 열어줍니다. offset 괄호를 엽니다. offset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기준 셀을 정하는 것이었죠. 기준 셀은 B8셀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콤마를 입력합니다. 기준 셀로부터 행방향으로 몇 행 떨어졌는지에 대한 정보는 조금 전에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C3셀에 그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C3셀을 선택해 줍니다. 콤마를 입력하고 다음 열방향으로 몇 칸 떨어질 것인가에 대한 정보는 시작 월이 들어있는 B1셀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B1셀을 그대로 두게 되면 1이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1만큼 이동한 2월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해주어야겠죠. 콤마를 한 다음은 네 번째 인수인 행방향으로 얼마만큼 데이터를 가지고 올 것인가에 대한 인수를 지정합니다. 이 인수는 1을 입력하거나 아무 값도 입력하지 않고 콤마를 입력하면 디폴트 값으로 1을 가지고 옵니다.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이 행 하나만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에 아무 값도 입력을 하지 않겠습니다. 1행만큼 가지고 온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with 값은 개월수가 들어있는 B2셀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1월부터 시작해서 1, 2, 3 이렇게 3개월치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 다음 괄호를 한 번, 두 번 닫아서 sum 함수에 대한 괄호까지 닫아줍니다. 엔터키를 누릅니다. B5셀을 선택한 다음 이 수식을 복사를 합니다. 평균인 경우에는 함수 이름만 다르게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수식을 붙여 넣은 다음 sum 대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verage 함수를 이용하면 되죠. 그리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합계는 4682, 평균은 1561. 결과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작월이 1월이 아니라 예를 들어 4월부터 3월까지라고 한다면 아메리카노의 4월부터 3개월에 해당되는 4, 5, 6월에 해당되는 값은 4576, 평균은 1525 같죠. 아메리카노가 아닌 다른 항목을 선택하더라도 제대로 잘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필요한 페이지만큼 자료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시트를 보면 큰 데이터가 있습니다. 행방향으로는 라인이 1에서부터 200까지 모두 200개의 데이터가 있고 열방향으로는 1일차부터 14일차까지 2주간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되더라도 데이터 양이 꽤 많아서 한눈에 잘 들어오지가 않죠. 이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완성을 해서 볼 것이냐 하면 엑셀은 사실 페이지라는 개념이 아주 희박합니다. 하지만 offset 함수를 잘 이용을 하면 페이지를 예를 들어 1로 지정을 하면 라인 1부터 라인 20까지의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페이지를 2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해당되는 라인 21에서 40까지가 표시되고 5를 선택을 해볼까요? 그러면 라인 81에서 100까지 전체 200개 데이터 중에서 20을 한 페이지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그 해당되는 페이지 데이터만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눈에 잘 뜨이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offset 함수를 이용하면 이러한 작업도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습니다. 페이지를 표시할 B1셀을 선택합니다. 1부터 10까지 페이지를 손으로 1, 2, 3, 4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도 있지만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면 좀 더 편리하게 페이지를 입력할 수가 있죠. 데이터 탭 데이터 도구 그룹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명령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유효성 대화 상자에서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지정하고 원본 항목으로 가서 1부터 10까지 콤마를 이용해서 구분해서 입력을 합니다. 그런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B1셀 옆에 있는 드롭다운 버튼을 이용해서 숫자를 선택하기만 하면 그 페이지 데이터가 표시가 될 겁니다. 데이터를 표시할 영역을 지정합니다. A4셀부터 시작해서 20개 행을 표시하려면 23행까지 가면 되겠죠. 그래서 범위를 A4에서 O23셀까지 범위로 지정을 합니다. 이번 예제는 배열 수식을 이용해 볼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최신 버전을 이용한다면
수식을 일반 수식으로 입력을 해도 엑셀이 알아서 배열 수식으로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배열 수식으로 입력하는 겁니다. 수식을 작성하겠습니다.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셀은 A4셀이죠. 등호 표시를 하고 옵셋 괄호를 열어줍니다. 레퍼런스, 기준이 되는 셀은 데이터 시트에 들어있죠. 데이터 시트를 선택하고 A2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콤마를 하고 행방향으로 이동할 위치에 대한 정보는 B1셀에 들어있죠. 괄호를 열고 B1셀을 지정한 다음 1을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습니다. 한꺼번에 20개씩 데이터를 가지고 오도록 하기 위해서 곱하기를 한 다음 20을 입력을 합니다. 콤마를 하고 열 방향으로는 특별하게 이동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0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콤마 몇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올 것인지 지정할 수 있는 인수죠. 행방향으로 20개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20을 입력을 합니다. 콤마를 하고 열 방향으로는 몇 개를 가지고 올 것이냐 하면 1일차부터 14일차까지 14개의 앞에 구분이 있기 때문에 15를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습니다. 그냥 엔터가 아니라 배열 수식으로 입력하기 위해서 컨트롤 쉬프트 엔터 키를 같이 누릅니다. 페이지 1에 해당되는 라인 1부터 20까지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페이지 1을 1이 아니라 2로 바꾸게 되면 두 번째 페이지에 해당되는 라인 21에서 40까지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원하는 페이지를 선택할 때마다 그 페이지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20개씩 보기 좋은 형태로 표시됩니다. 배열 수식이기 때문에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때는 개별 셀을 선택하면 안 되고 전체 범위를 다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수식에서 몇 개의 열만큼을 가지고 올 것인가 라는 부분을 손으로 직접 15라고 입력을 했습니다만 수식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columns라는 함수입니다. columns 괄호를 연 다음 A3에서 O3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정한 영역에 몇 개의 칼럼이 있는지 그 결과를 돌려줍니다. 15가 되겠죠. 괄호를 한 번 더 닫아서 짝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수정한 다음 컨트롤 쉬프트 엔터 키를 누르면 조금 전에 손으로 직접 15라고 한 것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컬럼 수가 몇 개든 상관없이 엑셀이 알아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이 방법이 좀 더 편리하겠죠. 오늘 배운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범한 옵셋 함수의 특별한 사용법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옵셋 함수의 기본적인 개념과 사용법에 대해 먼저 살펴보았죠. 그런 다음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체 테이블에서 원하는 크기만큼 떼내서 합계와 평균을 구하는 수식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테이블에서 필요한 페이지만큼만 자료를 가지고 와서 검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보신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최신 정보를 가장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